춤은 인간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다. 몸짓을 통해 내면 깊은 곳의 감정을 한 차원 높은 아름다움으로 표현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 한을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킨 춤이 있다. 정확하고 간결한 동작에서 드러나는 절제의 미,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담백의 미, 비어있는 듯하지만 충만히 채워지는 여백의 미.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꼽히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6호 살풀이 춤이다. 살풀이 춤은 무속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살풀이에서 살은 타고난 흉사를 뜻하는 것으로 살풀이 춤은 살이나 액을 풀거나 예방하기 위해 굿판에서 무당이 추던 춤이었다. 하지만 살풀이 춤은 발전 과정에서 무속과 멀어지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살풀이 춤의 기록은 20세기 초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18년 전국 기생들의 활동을 수록한 조선 미인보감에 살풀이 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07년에 발행된 엽서에는 흰 수건을 들고 춤을 추는 2명의 기생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연희자가 2명으로 다른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살풀이 춤이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1936년이다. 한국춤의 시조로 불리는 한성준이 1936년 부민관에서 제1회 한성준 무용 발표회를 열었는데, 이때 방한춤을 극장 무대에 올려 처음으로 살풀이 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살풀이 춤은 한국 전통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원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민간무용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희박하거든요. 근데 요즘 추어지고 있는 그 살풀이 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이 있습니다. 요즘 추어지는 살풀이 춤은 1930년대에 명무이자, 명고이자, 명필이 연주자이며 또 기획자이기도 했던 이 한성준 선생님께서 30년대 중반에 우리의 전통 무용들을 집대성해서 무용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의 종목으로서, 무대 종목으로서 추어졌던 살풀이, 그것이 아마 직접적으로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살풀이 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성준은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온 살풀이 춤을 감상을 위한 예술춤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근대 이후 한층 예술적으로 다듬어지며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무대 무용으로 자리매김한 살풀이 춤. 오늘날 전승되는 살풀이 춤은 살을 푸는 제의적 춤이 아닌 살풀이라는 곡에 맞추어 예술적으로 승화된 춤을 말한다. 살풀이 춤은 흰 수건을 들고 맺고 푸는 가락에 따라 무수한 선을 그리며 섬세하게 움직이는데, 춤의 반주곡인 살풀이는 강한 애조를 띠고 있다. 살풀이 춤의 본질은 한이다. 하지만 살풀이 춤은 한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환희와 신명의 세계로 승화시킨다. 한국이 전란도 겪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그런 한의 미학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춤으로 발전한 것이 살풀이라고 한다면,
살풀이는 한과 흥을 다 갖춘 겸비한 그런 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춤을 추는 사람은 그 한을 너무 지나치게 갈 수도 없고 너무 기쁘게 갈 수도 없는 그 사이에 정확한 절대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춤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풀이춤을 예술춤으로 탄생시킨 한성준은 산재에 있던 우리 전통춤을 집대성해 근대적 무대 공연으로 구축한 인물이다. 1874년 충청도 홍성에서 태어난 한성준은 어려서부터 춤과 가락에 재능을 보였다. 상경한 후에는 명고, 명무로 이름을 날렸고 1930년대부터 권번을 오가며 민속춤을 가르쳤다. 1937년에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설립해 전통춤을 정립하고 전승하는 데 힘썼다. 한성준의 활동은 1900년대 이후 근대식 극장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협률사, 부민관, 단성사 등 근대식 극장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민속춤과 전통춤을 기반으로 한 창작춤이 무대에 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성준은 1936년 부민관에서 제1회 한성준 무용 발표회를 열어 새롭게 구성하고 다듬은 살풀이춤을 선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되던 즉흥춤을 살풀이춤이라는 명명과 함께 근대적 성격의 무대 공연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과거에는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가 궁궐의 뜰이거나 동원의 마당이거나 혹은 사가의 방이거나 무슨 누각이나 정각 같은 곳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극장 문화가 없었는데 협률사와 같은 그런 흥행단체에서 희대에서 공연을 올리면서 새로운 극장식 문화가 탄생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대중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살풀이춤은 한성준 선생님이 뛰어난 음악, 무용, 예술적 역량이 집대성되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뛰어난 기획으로 보여줬던 그런 춤이라는 거예요. 한성준이 살풀이춤을 무대화해 세상에 내놨다면 살풀이춤의 예술성을 가미해 발전시킨 이는 그의 손녀 한영숙이다. 한성준이 세상에 선보인 살풀이춤은 한영숙이 일생에 걸쳐 발전시킴으로써 완성됐다. 한영숙은 1920년 10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1살에 할아버지 한성준을 따라 상경한 후 13살에 본격적인 무용 수업을 받으며 우리 춤의 세계로 발을 디뎠다. 18살에 부민관에서 첫 무용 발표회를 열고 춤꾼으로서의 기질을 인정받은 한영숙은 1969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1971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항무 보유자로 지정됐다. 한영숙의 살풀이춤은 무대의 여백을 채우는 사선과 직선의 춤사위가 발달해 있고 잔호흡의 사위보다는 절제되고 단아한 동작과 동선이 특징이다. 조부인 한성준의 영향을 받아 담백함과 고고한 자태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성준 선생님이 살풀이를 만드신 시조라고 한다면 한영숙 선생님이 그것을 다시 부흥을 하게끔 만든 중시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영숙 선생님의 눈빛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 넘치는 정말 자그마한 체구에서 무대를 꽉 차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가 보이기 때문에 한영숙 선생님은 정말 무게감 있고
중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한영숙은 예술가이자 교육자로 활약하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중 대학에서 사제관계로 만난 이은주가 한성준에서 한영숙으로 이어진 살풀이 춤의 맥을 잇고 있다. 1955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은주는 1974년 현재 세종대학교인 수도여자사범대학에 진학해 당시 교수로 있던 한영숙을 만나 한영숙 문화에 입문했다. 1977년 전국 신인무용 콩쿠르 한국무용부문 살풀이춤 특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살풀이춤을 시작했고 국악예고, 세종대, 인천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5년 한영숙류 살풀이춤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며 예능 보유자로 인정됐다. 한영숙류 살풀이춤은 느린 살풀이 장단으로 시작해 점점 춤의 멋을 살려 잦은 살풀이로 넘어갔다가 다시 느린 살풀이로 돌아와 끝을 맺는다. 춤사위도 처음에는 느릿하고 고운 춤이었다가 점차 빨라지면서 무수한 곡선을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고요하게 춤을 추며 끝이 난다. 주로 한국 예술은 기승전결하고 결말을 맺는 게 아니라 기경결해에서 이걸 풀어서 끝을 내요. 그래서 처음에 느리게 시작할 때는 한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담아서 점점 이제 음악이 고조되면서 춤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잦은 머리 넘어가기 전에 이제 살풀이 수건을 떨어뜨리는 동작이 있어요. 그 수건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으면서 이제 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잦은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로 해서 이제 풀어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보면 망자를 잘 달래서 뭐 이제 저승으로 보내는 이런 내용이 암묵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풀이춤에서 사용되는 장단은 무속에서 신하위 장단으로 불리는 살풀이 장단이다. 신하위는 장단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본 박자의 틀 안에서 각 악기들이 즉흥적으로 가락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살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이 악보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즉흥 합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따라서 이제 첫 장단을 들으면 저희가 안다고 그래요. 그 장단 치시는 분이 처음에 전주 한 장단을 쳐주시는데 그때 그 말없이 나는 오늘 춤을 어떻게 춰야 되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요. 그 첫 장단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동작이라도 이걸 두 장단에 할지 세 장단에 할지 그 느낌에 따라서 이제 춤을 추게 되죠. 장단과 그 춤 사이 안에서 이제 즉흥성이 많이 요구되는 춤입니다. 신하위의 악기는 피리 2개와 대금 하나, 해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의 3현 6각 편성인데 지역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대금, 장구, 징, 가야금, 해금 또는 아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살풀이춤의 작품 길이는 한영숙의 계승 과정에서 점차 늘어났다. 초기에는 4분 남짓한 길이었으나 1987년 춤마루 기획공연에서 선보인 살풀이춤은 15분에 달해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춤의 원형이 되었다. 제가 선생님한테 처음 살풀이 작품을 받았을 때는 4분이었어요. 그게 1976년도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부 전통무용이나 민속무용은 3분 정도, 4분 정도 이렇게 하는 그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점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979년도 이때는 선생님이 조금 길게 주셨고 80년대 초반에는 한 9분 정도 주셨고 그 다음에 87년에 그 마지막 영상으로 전 완판을 하신 건 한 15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순서는 그대로 하는데 장단을 느리게 쳐주시든가 그날따라 느리게 하고 싶든가 한 장단 더 하고 싶든가 그것이 뭐 이제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이게 몸이 그렇게 음악에 얹혀가고 음악에 또 춤추는 사람한테 이제 맞춰주고 하다 보면 한 17분가량 나올 때도 있거든요. 살풀이 춤의 복식은 흰 저고리와 치마가 기본이지만 실제로 한영숙이 선보인 복식은 다채롭다. 1950년대에는 짙은색 치마에 옅은 저고리를 입었으며 짧은 수건을 들었다. 1960년대에는 겉감은 남색, 안감은 분홍색으로 한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으며 수건의 길이는 지금보다 짧았다. 1970년대 기록을 보면 옥색 한복에 자주색 고름을 한 화려한 의상이었고 수건의 길이는 길어져 오늘날과 거의 동일해졌다. 한영숙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흰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름은 자주색이었다. 오늘날의 살풀이 춤은 1980년대 후반 한영숙이 착용한 복식을 따라 흰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원칙으로 하되 고름은 자주색이 아닌 흰색을 하고 있다. 또한 이은주는 수건의 길이에 따른 춤 사위의 완성도를 연구한 끝에 연희자의 키에서 15cm를 더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이은주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남성의 살풀이춤 복식을 확립했다. 남성 복식은 상주가 착용하던 관의 일종인 굴건의 형태에 자주색 줄무늬를 넣은 것을 쓰고 흰 복식을 기본으로 한다. 살풀이춤은 흰색 명주 수건을 손에 들고 춘다. 한영숙류 살풀이춤은 수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허공에 뿌려진 수건의 형상은 그 자체로 살풀이춤의 구성 요소가 된다. 살풀이는 살풀이 수건 끝에까지 가면 힘이 가면 이거는 인위적인 춤사위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수건을 엎으려고 하든가 제끼려고 하든가 뭐 모양을 만들려고 하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영 선생님 춤의 살풀이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말이 그냥 던져라 공중에 그냥 공간에다 그냥 던져놔라. 그럼 수건이 알아서 한다. 우리가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측량되지 않은 그 어떤 측량 값을 얘기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춤추는 사람들의 숙련과 그 사람의 이제 그 춤에 대한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살풀이 그 수건에 그냥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제 살풀이 춤을 출 때는 이제 붓글씨에 비유를 하면 붓글씨에 이제 육법, 골법, 근법, 혈법 이렇게 있는데 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살풀이 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골법은 그 무대의 기본과 선생님의 그 기본 춤 사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법은 이제 우리가 보통 내공이라고 하는데, 그 약한 동작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힘없이 약한 동작이 아니라 굉장히 그 힘을 갖고 있지만 보이기에 약해 보이는 거지 약한 동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혈법 하면 정말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살풀이 춤의 어떤 아우라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 아우라가 관객한테 전달이 돼야 살풀이 춤의 이제 진정한 그 의미를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살풀이춤 전수관에서 이수자들의 전승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자, 손이 이렇게 감아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는 그대로 내려야 돼요. 몸 방향을 돌려서 내려야 돼요. 셋, 넷, 하나. 이은주의 수업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개별 춤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동작을 가르치는 것이다. 셋. 자, 앞부림 사위 하나, 둘, 앞부림 사위 넷, 하나, 넘김 사위 둘, 셋. 이제 옥사위예요. 스승의 교육 방식에 더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고민하던 이은주는 지난 2010년부터 스승의 춤사위를 분석해 명칭을 붙여왔다. 난해한 한자를 지향하고 동작을 직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간결한 한글을 사용했다. 선생님은 이런 춤사위 용어를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춤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을 받은 세대고 교육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 그 춤사위에다가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했어요. 긴 수건 사위, 뭐 반달처럼 생긴 반달 사위, 뭐 연꽃 사위,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춤사위를 전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훨씬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작의 정확성을 이제 그 낫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작품 안에서는 아, 여기 석사위는 이쪽 방향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럼 빨리 이게 전달이 되죠. 이은주가 명칭을 부여한 춤사위는 현재 25종에 이른다. 살풀이 춤은 춤도 중요하지만 그 춤을 이제 수건에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건 잡는 법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풀이 수건의 길이가 자기 키에 한 15cm 정도. 그래서 춤추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수건 길이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4분의 1 정도에서 약지하고 중지 사이에 이렇게 끼워요, 수건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긴 자락이 앞으로 오고 짧은 자락이 뒤로 가야 넘길 때, 뿌릴 때 이게 이제 동력을 받아요. 그리고 수건이 아름답게 공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기본 자세는 우리가 명칭을 긴 수건 사위, 제일 알아듣기 쉽게 긴 수건 사위. 이은주는 발사위에도 명칭을 부여했다. 춤사위의 명칭은 가르치는 입장뿐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희가 살풀이 스타트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있을 때 어떤 사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위부터 시작하자, 아니면 어떤 사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또 동작을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명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은주는 살풀이춤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1997년 살풀이춤 연구회를 설립했다. 2008년엔 스승 한영숙을 기리기 위해 한영숙 살풀이춤 보존회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초 40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물러난 그는 요즘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 여기 기본적으로 전수하고 학생 이수자들, 그다음에 이제 사무 보고 음악 편집도 하고. 사무실 한쪽에는 이은주가 고이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옷 한 벌이 있다. 3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원피스다. 이제 선생님이 주신 원피스인데, 그때도 이렇게 장에서 꺼내 주셨고 그냥 입고 데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명동까지 갔어요. 옛날에. 체격이 비슷했던 스승 한영숙은 자신이 입던 옷이나 구두를 제자에게 주곤 했는데 이 원피스 역시 스승이 물려준 옷이다. 이은주에게 있어 한영숙은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또 하나의 부모였다. 이은주는 1955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이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무용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중학교에 올라가 무용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역시 무용에 빠져 지내던 그는 현재 세종대학교인 수도여자사범대학 무용과에 진학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결정지어줄 스승 한영숙을 만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신 게 이제 대학교 3학년 올라가자 4월 1일이에요. 그날이 만우절 있지도 않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4월 1일 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9월 달에 제가 신인 콩쿠르 살풀이로 나가죠. 살풀이 춤으로. 선생님 제자 중에 살풀이 춤을 춰라 한 제자는 없어요. 저 말고는.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죠, 선생님께서. 한영숙은 이은주에게 살풀이 춤으로 신인 콩쿠르에 참가할 것을 권하고 4학년 가을 이은주는 살풀이 춤을 선보여 특상을 수상한다. 자신을 살풀이 춤으로 이끌어준 스승 한영숙과의 만남을 이은주는 천운이라고 말한다. 천운이죠. 왜냐면 뭐 인위적으로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적도 없고 또 선생님이 너 이리 와라 한 적도 없으시고 그 해에 전임 강사로 그때 발령을 받으셨고 저희는 그냥 선생님 안 계신 상황에서 대학을 들어갔고 그 들어가서 선생님 만났으니 뭐 이보다 더 천운이 어디 있겠어요. 이은주는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후 교육자로서 전통춤을 전승하는 데 힘썼다. 1989년 한영숙이 타계한 후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2015년 한영숙류 살풀이춤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됐고 이은주는 예능 보유자로 인정됐다. 처음에 이제 무형문화재라는 거를 지정할 때는 이제 우리의 문화가 이제 사라질까봐 그걸 이제 보호 차원에서 발굴하고 알리고 보존하고 이게 이제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죠.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2세대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교육의 도구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2세대들은 그걸 좀 더 체계화하고 문서화하고 또 좀 더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의무죠. 네. 살풀이춤 전수관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평소 전수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들, 살풀이춤 강습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지금 나는 이은주입니다. 얼굴 보여주고. 한영숙 살풀이춤 보존회에서는
한영숙류 전통춤을 알리고 전승하기 위해 매년 한영숙 무용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벌써 12회째를 맞았다. 오늘 열리는 강습회는 한영숙 무용제 행사 중 하나다. 올해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전공자, 일반인으로 나누어 나흘간 개최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공자들의 강습이 열리는 날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되며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은 본질을 지켜야 살아남는 것이라는 이은주. 그는 학생들에게 스승의 춤사위 동작과 그 안에 담긴 정서를 올곧게 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게 이제 20대 초인데 지금 이제 선생님 나이에 거의 가까이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니까 아, 선생님도 과연 이런 마음이셨을까 조금 이제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예술은 영원하다는 말이 그냥 실감하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6호 살풀이춤 공개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다. 오늘 공연에서 이은주는 8명의 제자들과 함께 스승 한영숙이 남긴 5가지 춤을 선보인다.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 항무 이 4가지에 기본 동작으로 이루어진 본살풀이라는 작품이 더해졌다. 지난해 2020년은 한영숙의 탄생 100주년이었다. 올해는 또 다른 100년의 원년이라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해 공연을 올린다. 변함없는 계획은 살풀이춤을 보존 계승하는 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춤을 열심히 추고 열심히 가르친다. 이거는 뭐 불변의 계획이고 원본은 항상 변함없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변하지 말고 추는 거.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아름다운 춤사 위에 담아낸 살풀이춤. 그 속엔 살다 보면 무언가 맺히고 맺히면 풀어야 하는 우리네 삶이 담겨있다. 한성준과 한영숙을 거치며 화려하게 피어난 살풀이춤은 이제 이은주에게 전해졌다. 보존과 전승이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그는 스승이 남긴 거대한 발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살풀이춤의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